블랙박스를 여는 순간 생존의 단서가 드러납니다. 생존 블랙박스. 안녕하십니까. 생존의 단서 블랙박스 김재훈입니다. 생존의 기록을 분석해서 건강의 단서를 추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개그우먼 안소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생존의 단서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챙겨서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은 안소미입니다. 네. 사실 명실공히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재미있게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에도 새로운 활동을 찾고 삶을 능동적으로 즐기시려고 하는 중장년층을 우리는 일명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이제 신조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맘때가 되면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동도 더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봄철 여행이라든지 나들이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등산 같은 야외 활동에 나서는 중장년층 분들의 모습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은 액티브 시니어지만 몸이 마음을 안 따라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병원에서 많이 만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형외과 특성상 특히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유가 있어지셔서 여행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발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일정을 줄이고 내가 못 가는 곳도 많다 보니까 야,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다리가 아파서 못 가. 이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사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다 보면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이 보행장애가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생존의 단서 블랙박스 생사의 기록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블랙박스 영상은 2022년 3월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차들이 왜 안 가죠? 오토바이가 지금 앞에 막고 서 있네요. 할머니 길을 못 건너고 계시니까 이게 막아서 지켜주고 계셨던 거네요. 아이고. 어머나. 그렇구나. 아예 오토바이에서 내려가지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주시네요. 아유, 감사해라. 제가 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주택가 도로입니다. 앞에 또 차들이 서 있는데요. 느낌이 좀 불안하죠. 네, 불안해요. 할머니가 주저앉아 계시는데요. 네. 이제 일어나시긴 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어떡해요. 다리에 이게 힘이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어떡해. 아이고. 차들은 계속 지나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운전자분이 나와 주신 거죠. 네. 혼자서는 도저히 이동이 어려운 상태라 직접 집까지 데려다 주시려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앞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서 있어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중간에 서 있는 어르신을 지켜주기 위한 오토바이의 정의로운 가슴 따뜻한 배려의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횡단보도 건너다 보면 어르신들 끝까지 못 건너시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약 3명 중에 1명은 보행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 걸음 속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실제로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의 약 80%는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에서도 봤지만 계속 주저앉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건 아닌지 좀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이 옆에서 도움을 주신 분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 사고로도 이어질 뻔한 상황 같아서 정말 아찔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수소문을 해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 좀 저는 부탁드려요. 할머님이 차가 있어서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런 도움의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제가 길어야 한 100여 미터 정도거든요. 이유 불문하고 약자는 보호받아야 되고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그런 마인드와 생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눈빛을 따라 도움의 손길을 선뜻 내밀어 주신 운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큰 위험을 막은 엄청난 일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집이 바로 앞에 100m 남짓한 거리였다는데 그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계실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이 할머니가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싶고요. 이 동시에 노후에 이런 위험에 처하는 어르신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원인을 잘 알고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6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보행장애를 겪는 분들이 3분의 1이다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주로 어떤 이유에서 보행장애를 겪으시는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근육량 감소와 관절 약화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보행장애가 오게 됩니다. 김지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 연구에서는 60대 후반의 성인 약 18,000명을 대상으로 노화, 성별, 체중, 만성질환, 관절염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보행장애에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봤더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바로 관절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관절염은 왜 보행장애를 유발하냐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막이 붓고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면 체중이 실리는 순간마다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릎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보폭이 줄면서 보행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죠. 노화로 인한 근감소까지 더해지면 하체 지지력과 균형이 떨어지면서 보행이 더 불안정해지고 걷는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밖에서 보기에도 걷기가 어색한 보행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결국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한 통증이 생기고 게다가 근감소까지 동반하면서 자연스럽게 보행장애로 이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관절염 하면 이제 다들 아프시다, 뭐 쑤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그 통증이 솔직히 그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얼마나 아픈 건가요? 이게 이제 관절염 환자 10명 중에 9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통증 강도를 0에서 10까지 나눠서 평가를 하는 바스라고 하는 통증 척도 기준이 있는데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고 하는 이제 통풍도 이제 7에서 9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남성은 느끼지 못하는 산고의 고통이 한 9점 정도가 되는데 이에 비하면 관절염은 평균이 한 9.1점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산통보다도 더 산통보다 심한. 높은 극심한 통증으로 보고돼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풍이나 산통보다 아프다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런 통증을 계속 느끼시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미리 관리를 해서 막을 수는 있는 건가요? 예,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오랜 시간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서 연골이 점점 닳고 손상이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쉽게 닳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는 것, 이것이 관절염을 막는 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골이 관절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시연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석고막대 2개를 다리뼈, 그리고 그 사이에 놓여있는 스펀지를 연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관절이 구부러지거나 비틀리면서 움직여도 연골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 역할을 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고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럼 연골이 닳아 없어진 경우는 어떨까요?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가 직접 맞닿게 되는 거죠. 움직일 때마다 충격과 마찰이 그대로 관절에 전달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충격과 마찰이 관절 뼈를 손상시키고 염증이 생기면서 결국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연골은 혈관이 없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손상받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1세제곱밀리미터라고 하는 그 면적에 한 여러 개 있던 연골 세포 수마저 이게 최대한 50% 줄어들면서 회복 능력도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40대 이상에서는 약 90%가 연골의 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연골 손상이 누적되면서 65세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1명이면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관절염 환자를 보면 약 70%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이 남성보다 관절 질환에 더 취약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성이 선천적으로 연골 두께가 더 얇아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면 남성의 평균 연골 두께는 2.9mm고요. 여성은 2.3mm로 약 0.6mm 정도가 더 얇습니다. 차이가 많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체 연골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0% 이상 적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 생각보다 되게 얇아서 저걸로 매일 체중을 버틴다고 생각하면 금방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다가 여성분들은 이제 완경을 전후로 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죠. 그러면서 관절을 지지해주는 근육의 양이 감소하고 염증도 더 쉽게 번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절염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관절염의 고위험군인 중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평소의 관절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중년부터 미리미리 관절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중년부터 무릎 통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일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노인보호센터입니다. 거동이 어려워서 낮 시간에는 이곳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분입니다. 재활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올해 85세신데요. 주중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재활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많이 아프셔요? 안 좋지. 안 좋지? 수술을 2달이 다 했는데도 굽혔다 폈다 하기가 힘들어. 둘 다 인공관절 넣었어요. 아니, 통증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하셨을까요? 젊어서 채소 장사했거든. 앉아서 이렇게 채소 따듬고 싣고 다니면서 차뛰기를 막 하고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무릎이 관절이 온 거예요. 수술한 다음에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걸으면 걸은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두 무릎을 탁 땅에다 뿌렸어. 그래갖고 이제 그게 더 다친 거지. 완전 회복되시기 전에 또 충격을 받으신 거죠. 건강하게 다리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서글프지 뭐. 아니, 수술하면 괜찮을 거라 믿으셨을 텐데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관절염이 있으면서 신체적으로 이동이 그리고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더 대사성 질환에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시는 거 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인공관절은 나날이 발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도 기계다 보니까 수명이 있고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관절이 닳거나 인공관절을 받쳐주는 이 뼈 조직이 약해지면 환자분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활동량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무릎 인공관절의 경우 수명이 20년 정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요즘에 이제 100세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고령에 재수술을 하면 회복도 더디고 신체 부담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절에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나는 바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지 이럴 것이 아니고 본인이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인지 그리고 보존적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태인지 등을 충분히 따져보고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능한 자신의 관절을 오래 쓰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인공관절이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 그나마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자신의 관절을 지키기 위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셨던 분이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존의 단서 블랙박스, 생존의 기록입니다.
애들한테 기대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60대 엄마. 그게 제가 꿈꾸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60대가 되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쑤셔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다 애들한테 짐 되는 거 아닐까 하고 눈물까지 났죠. 그로부터 8년 꾸준히 관리했더니 지금은 건강하게 7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딸들도 엄지척하는 엄마. 저는 71세 김영신입니다. 네, 극심한 관절 통증을 이겨낸 오늘의 주인공 김영신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71세 김영신입니다. 네, 지금 무척 건강해 보이시고 걸어 들어오실 때 보니까 허리도 꼿꼿하시고 활동에도 전혀 불편이 없어 보이시는데 네. 예전에는 관절이 어느 정도 아프셨던 거예요? 60대가 되면서 무릎이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네. 한 2년가량은 통증을 그냥 참고 견디셨군요. 그냥 견뎠던 것 같아요. 버텼어요, 그냥. 근데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조금씩 막 못할 정도가 돼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근데 관절염 진단 받으셨을 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관절염일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었어요. 치료도 이제 이래저래 꾸준히 받아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했는데 통증이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계속 자꾸만 이어지니까 일상이 힘들어지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지 관리를 해서 이겨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통증이 많이 없어지신 건가요? 통증이 이제 거의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통증이 없어요.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걷는 데는 저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하셔서 엄격한 관리 방법으로 극심한 관절 통증을 이겨내셨습니다. 과연 김영신 씨는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계실까요? 그 일상 현장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날씨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저기 온다. 일찍 왔네.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인가 보네요. 아니 너 무릎도 안 좋다더니 무슨 등산을 하재? 안 좋기. 왜 그랬어? 안 좋기. 왜 이렇게 쌩쌩하네 근데. 안 좋기. 어머. 괜찮아? 어머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어? 아파. 500원 내. 500원 가르쳐줄게. 아이씨 500원은 그냥 빨리 말해봐. 일단 올라가서 내가 가르쳐줄게. 가자. 그럴래? 가자. 빨리 올라가 봐. 가자. 다 멋쟁이 분들이시네요. 네. 와. 젊어 보이시고. 네. 앞장서서 걸으십니다. 근데 관절염 있으신 분 많나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네. 잘 걸으시는데요? 빌빌대도 내가 정말 너무 잘 걸어. 신기하다. 잘 간다. 아이고 다리야. 이제 다 왔나 보다. 아유, 여전히 힘이 남으세요.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미끄러질까봐 못 올라가겠다. 요런 거 정도 일도 아니지. 친구분들은 앉을 자리부터 찾으시는데, 이야, 그쵸. 사실 저 연세에는 저렇게 무릎 짚어서 마사지 해주는 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너무 70대처럼 안 보이시네요. 오, 훌륭하시다. 이야. 야, 김영신 씨는 아주 무릎이 쌩쌩하신데요? 오, 친구분들이 부러워할 맛은 하네요. 무릎이 많이 안 좋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 무릎이 자꾸 아프네. 나도 아파. 일어나봐. 자, 무릎을 이렇게 붙이고, 자, 무릎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 나 하는 거 한번 봐. 일반 봐. 어떻게?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리고, 이거 자꾸 하면 이 무릎 관절염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네, 저렇게 무릎을 좀 가볍게 돌리면서 풀어주시면 관절 가동 범위도 넓어지고 그래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걸을 때 훨씬 편해지고 통증도 덜해집니다. 아프긴 해도 하니까 좀 시원한 것 같기는 해. 그래, 좀 부드러워지고. 나도 그랬어. 꾸준하게 해야 돼. 그리고 아플 때마다 한두 번씩 이렇게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 다리 근육이 강해져서 이거를 달고 성들보다 더 잘 올라온 거잖아. 이거 다 주머니. 발목에 보호대를 차셨나 했는데 저게 모래주머니를 차셨던 거예요. 네, 0.5짜리 모래주머니예요. 운동을 하면서 유산소도 하고 모래주머니가 저희가 무산소, 그러니까 근력 운동도 같이 덧붙이게 해주니까 좋지만 오히려 이러한 모래주머니를 차고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의해서 좀 착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지금 느낌 이제 왔거든요. 이제 자 메모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복합 콘드로이친이라고. 이거 어디에 좋은 거야? 이게 내가 전에 무릎 관절염 때문에 되게 아팠잖아. 말도 못해. 이거를 꾸준히 먹으니까 그 무릎 아픈 것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버벅버벅하고 막 그 뻑뻑하게 뭐 소리 나던 거 그런 것도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아마 이 덕분 아닌가 싶어. 등산도 열심히 하고 그때보다 힘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자 복합 콘드로이친. 오케이. 네. 야, 좋은 걸 왜 너만 먹었어 그래? 아유. 이제 내가 가르쳐 준다고 데리고 왔잖아. 일상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살펴봤습니다. 일어나실 시간인 것 같은데 일어나시자마자 자연스럽게 스트레칭부터 하시네요. 주무시고 나면 관절이 좀 뻣뻣할 때가 있죠. 네, 자고 나면 뭐 붓는 듯이 왠지 좀 뻣뻣해요. 네. 네. 아침에 눈 뜨면 한 30분 정도 하는 게 제 습관이에요. 자동차에 비교하면 예열하는 시간이 있죠. 관절도 그렇게 워밍업을 해야 돼요. 저 갑자기 움직이면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무릎, 발목, 발끝까지 아주 연결해서 범위를 넓혀가면서 잘하고 계시네요. 네. 맛있는 아침을 먹어볼까? 뭘 드실라나 아침에는. 짜잔짠. 연어.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편인가 봐요. 예. 골고루 영양소를 좀 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중요한 거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 예, 그게 제 건강의 비결 아닌가 싶어요. 와 되게 담백한 식단이에요. 잘 먹었다. 아까 드셨던 거 맞죠? 소미 씨가 써놓은 거. 제가 메모해 놓은 거. 예. 소하고 상어하고 또 철갑상어가 들어가 있는 이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챙겨 먹다 보니까 삶이 원위치로 돌아갔죠. 한참 안 아프던 시절, 즐겁던 시절로. 복합 콘드로이친. 예. 다 들어있네요. 조격을 하시려는 모양이군요. 조격을 자주 하세요? 네, 하루 일과 마치고 조격하는 게 너무 좋다. 거의 그냥 일과예요. 이렇게 잘 풀어주면 하루 종일 관절도 부드럽고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격을 저렇게 해주시면 관절 주변 근육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잘 돼서 전체적으로 하지 건강하고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쇠퇴하는 때가 돼서 아프지 않고 유지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새 삶이에요, 그게. 김영신 씨가 관절 노화를 극복할 수 있었던 생존 단서입니다. 관절을 예열하는 아침 스트레칭, 하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조격, 그리고 통증을 줄여주는 복합 콘드로이친 섭취였습니다. 야, 이 말이 중요하네요. 아프지만 않고 유지만 해도 행복해요. 네. 통증의학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스트레칭부터 하시는 습관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사소해 보일 수가 있는데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천천히 회복시켜주면 관절 움직임도 부드러워지고 또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칭만으로 연골 상태 자체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연골을 지키고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복합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하는 모습을 봤는데 실제로 이게 연골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콘드로이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콘드로이친은 그 연골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연골은 말랑말랑하면서도 탄성이 있어가지고 관절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될 때 그 중간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쿠션과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콘드로이친이 연골 안에서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될 때마다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그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 역할을 해서 연골이 쉽게 닳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콘드로이친이 연골의 핵심 성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콘드로이친이 있는데 왜 연골이 손상되는 겁니까? 네, 콘드로이친이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콘드로이친이 계속 똑같은 양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콘드로이친은 2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40대가 되면 절반 수준으로 줄고 70대에는 거의 소멸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관절염이 진행할수록 이 감소 속도는 더 빨라져서 관절염 4기에서 연골 속 콘드로이친은 1기에 비해서 약 6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부족해진 콘드로이친을 외부 보충을 통해서 보완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콘드로이친을 경구로 섭취했을 때 연골에서 콘드로이친 함량이 증가하면서 연골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사실 관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콘드로이친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종류가 많아져서요. 고를 때 선택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영신 씨는 이 복합 콘드로이친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복합 콘드로이친은 조금 생소한데 이건 어떻게 알고 드시기 시작한 건가요? 콘드로이친도 이제 소문이 많았어요. 이제 그래서 소에서 나온 게 최고다. 뭐 상어에서 나온 게 좋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저는 따로따로 하나씩 먹어봤는데 솔직히 그때는 별로 저한테 와닿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복합 콘드로이친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걸 알고 요걸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전보다 뭐 불편함도 확실히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들고 뻑뻑 소리도 안 나고. 예. 아니 그러니까 약간 소, 상어, 철갑상어까지 다 들어간 콘드로이친이면은 뭐가 좋을지 고민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가 되겠네요. 세 번 먹을 걸 한 번에 먹자. 그렇죠. 이런 그 소, 상어, 철갑상어는 각각 유래한 그 동물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특징이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이 복합 콘드로이친은 세 종류의 동물로부터 유래된 콘드로이친의 각각의 특성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1+1 우리 뭐 편의점 가면 보너스로 주는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장점만 다 더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관절염이라도 사람마다 어디가 더 안 좋고 어떤 증상이 더 심각한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류가 다 같이 들어간 경우에는 각각 다르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마다 특징이 다르다고 하니까요. 뭐가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소유래 콘드로이친은 사람 연골과 기본적인 분자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잘 들어맞다 보니까 체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래 콘드로이친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한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이 블록 전체를 우리 연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블록 하나하나는 연골 속에 있는 콘드로이친 분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분자 구조가 다른 콘드로이친을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잘 맞지 않으니까 빈틈이 생기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소유래 콘드로이친을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빈틈 없이 채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오, 아주 딱 들어맞네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기본 구조가 사람의 연골과 비슷한 동물에서 나온 걸 찾아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콘드로이친도 종류에 따라서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4형과 6형 콘드로이친입니다.
먼저 사형 콘드로이친은 연골 안쪽에서 구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육형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표면에서 연골의 탄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골 건강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사형과 육형 콘드로이친이 균형 있게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소유래 콘드로이친에서는 사형 콘드로이친이 풍부해서 연골의 지지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소에서 나온 거는 사형 콘드로이친이 풍부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육형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것도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의 특히 육형의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형이 풍부한 소유래 콘드로이친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연골 안쪽에서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과 겉에서 탄력을 보호하는 기능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연골 건강을 보다 균형 있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승영 선생님이 소유래 콘드로이친이 사람 연골과 분자 구조가 유사하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이루는 아미노산 구성이 사람 연골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비교하면 분자 구조는 건물의 구조이고 아미노산 구성은 그 건물을 만드는 벽돌 재료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체내 흡수율과 생체 적합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철갑상어와 인체 연골의 아미노산 구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 그래프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두 그래프가 무척 흡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 연구에서도 체내 활용 시간이 비교적 길다는 점이 보고가 됐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섭취 후 16시간 혈중 농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에서 나온 콘드로이친은 연골 안쪽을 지켜주고 철갑상어에서 나온 건 연골 바깥쪽을 지켜주고 또 체내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 두 가지만 잘 섭취해도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상어에서 나온 콘드로이친은 어떻습니까? 네, 중장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무릎뿐만 아니라 손가락 관절염이 생기면 굉장한 고통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관절을 공격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연골이 손상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 안에는 염증 반응 물질이 굉장히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요. 상어 콘드로이친이 이러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염증으로 인한 연골 손상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영신 씨가 아주 유심히 들으셨거든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관절 관리를 제대로 해오고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콘드로이친을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관절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갖고 헤맸던 시절도 막 떠오르고요. 네, 사실 그 시절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행복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앞서 김영신 씨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온갖 민간요법에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텐데 오히려 이 시행착오가 관절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관절염은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 악화를 늦출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연골 손상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요, 관절 간격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그런 압력이 커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고 관절 손상도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때 콘드로이친이 이런 관절염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관절염 환자에게 24개월 동안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켜 보니까 위약분에 비해서 관절 간격이 줄어드는 속도가 약 4.3배 더 느리게 진행되면서 연골 손상 속도가 유의하게 늦춰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네, 일단 김영신 씨가 산 증인이시니까요. 김영신 씨는 복합 콘드로이친의 도움을 받으셨는데 다른 분에게도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생존의 단서 블랙박스 임상의 기록입니다. 아유, 밤새 아파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유. 양쪽 다 아파요. 다 아픈데 왼쪽이 더 아파. 아니, 얼마나 아프셨으면 밤새 앓으셨을까요? 저 고통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아우. 진짜. 진짜.
이쪽보다 이쪽이 더 많이 벗네. 걸음을 못 걷겠는 거야. 아파가지고 계단도 못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된 거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참고 버티다가 상태가 악화된 후에 저렇게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일찍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무릎에 좋다고 그래서 도가니탕하고 사골국을 먹고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러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골국이 관절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생각만큼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사골국에 들어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도 몸에 들어오면 대부분 이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그런 단일 성분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로 그대로 연골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사골국 드실 때 밥 그냥 마르셔가지고 김치 몇 가지로 끝내는 경우가 많죠.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식사가 단순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순하게 자주 드시는 습관은 오히려 식단 균형을 깨거나 체중 증가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와. 네. 무릎 아프니까 사는 게 참 낙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누우면 안 되고 아직 바스 붙이는데도 내가 도사가 다 됐어. 아우. 통증 주사 맞았는데 그때 반짝하더니 계속 점점 잦아지고 그냥 요즘은 그거 맞아도 며칠 안 가고 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옛날 사진을 보고 계시네요. 근데 진짜 이 자유롭게 다니시던 때가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아유, 왜 아니시겠어요. 고장 무릎 아픈 게 죽을 정도는 아니고 뭐가 대수냐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리고 단 하루도 통증 없이 잘 걷고 푹 잘 잘 수 있다면 더 이상 이루고 싶은 소원이 없죠. 원나희 씨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양쪽 무릎이 다 3기 관절염이세요. 양쪽 무릎이 통증이 되게 심하실 텐데 골밀도 검사를 보니까 골밀도가 마이너스 1.8이에요. 건강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통증을 느끼는지 평가하는 워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관절염에 이제 국한된 지수인데요. 96점 만점에 지금 68점이면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보행 속도도 역시 느리고 혈당도 높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주간 운동부터 식단 관리까지 꾸준한 노력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보카 콘드로이친이 통증에 줄여준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걷는 것도 즐거워요. 그래서 평소에 포기했던 여행도 가보려고 합니다. 2주 후에 병원을 다시 찾아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관절 통증 지수가 도전 전과 비교해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보행 속도가 빨라졌어요. 혈당도 정상 수치로 개선된 게 확인됐습니다. 이야,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옆에서 보니까 우리 김영신 어머님 굉장히 몰입해서 영상을 보시던데요. 공감되는 부분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다 시원하네요. 네. 관절 통증 겪으시는 분들이 다 비슷하네요. 집에만 있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이게 관절 통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복되는데 복합 콘드로이친이 어느 정도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건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관절 통증이 유발되는 이유가 염증 때문인데요. 이 콘드로이친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염증을 유도한 골세포, 그러니까 뼈세포죠. 여기에 콘드로이친을 처리했더니 염증 관련 물질이 최대 86%까지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골관절염 환자의 관절 조직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염증 반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덜 아픈 정도예요? 아니면 많이 덜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은 통증이 실제로 얼마나 네네네. 줄어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과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 통증 완화 정도를 확인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관절 통증이 있는 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약 6주 정도부터 통증이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났고요. 3개월 이상 섭취한 경우에는 통증이 무려 45%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걷는 속도 자체도 좋아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6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 대조군보다 20m를 걷는데 걸리는 보행 시간 자체가 짧아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검사 보니까 보행 속도만 그런 게 아니라 혈당 수치 같은 것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복합 콘드로이친 효과가 아닌가. 예,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수치 완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살도 빠지고 혈관 건강 지표가 자연스럽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관절염에서 나타나는 염증은 관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신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염증 반응이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관절 염증이 완화되면 혈관 속 염증도 함께 줄어들면서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염증을 유도한 쥐에게 콘드로이친을 투여했더니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저희 시어머님 생각이 났는데요. 이 복합 콘드로이친으로 어머님이랑 같이 관절 건강 챙기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네,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건강한 관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 다르고 상어 다르고 철갑상어 다르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챙겨 먹는 것이 이제 복합 콘드로이친인데 그래도 주의할 점이 있지 않을까요? 중장년 여성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관절 건강과 함께 뼈 건강이 같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유단백 추출물, MBP와 함께 섭취하면 관절 건강,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콘드로이친은 하루 권장량이 약 1200mg 정도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알레르기가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임산부, 수유부 분들은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생존의 단서 블랙박스 오늘은 관절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관절 건강이 좋아진 이야기를 일일이 만나서 얘기하기는 정말 답답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한 번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니까 정말 이게 바로 보람이 아닌가. 네. 예, 관절 건강을 찾은 보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다 알게 되셨네요. 네, 오늘 전화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네, 오래오래 관절 건강 잘 지키시기를 그리고 활력 있는 노년 보내시기를 저희도 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존의 단서 블랙박스 오늘의 생존의 단서를 공개합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내 관절 상태에 맞는 적절한 관절 관리를 통해 행복한 노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생존의 단서 블랙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리고 이거 자꾸 하면 무릎 관절염에게 효과가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무릎을 좀 가볍게 돌리면서 풀어주시면 관절 가동 범위도 넓어지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걸을 때 훨씬 편해지고 통증도 덜해집니다. 즐거운 프로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